우리가 단순하게 주가를 보면 주가가 꺾이는데 고점 돌파하고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고점 돌파가 하락의 신호인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다. 전저점을 돌파했다. 추격 이제 매도다.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 의외로 반대의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트랩, 불스 트랩 혹은 뭐 예를 들어 베어 트랩에서 약세 강세 트랩이지만 이 약세 강세의 트랩을 캐치할 수 있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 박스 움직여서 돌파하고 이 지점이 돌파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죠. 또 돌파 이건 더 케이스가 더 많죠. 이러한 현상들 왜 이런 강세 트랩이 불스 트랩이 생길까? 그러면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시장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매매 시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떨어질 때도 밑으로 떨어지는 듯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트랩이 진짜 돌파냐 트랩이냐를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을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읽어내자 이거죠.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편차를 우리 볼린저 밴드에서 2로 잡는데 이 데비에이션이 2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밴드 안에 전체 시세의 94.5%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5% 정도의 시세만이 이 밴드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이 100번의 시세가 형성되는 것 중에 한 4번 내지 5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밴드 안에서 찍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돌파하는 국면에서는 100번 중에 5번 정도, 50번 정도의 거래는 밴드 밖에 찍혀버려요. 중심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상승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준편차가 2만큼의 상승은 여기고 여기서 표준편차가 3만큼의 상승은 여기고 표준편차가 4만큼의 상승은 여기지만 같은 표준편차 4라도 여기서 4가 주가는 여기인데 이 지점에서 표준편차 똑같은 4라도 주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고가를 돌파해 있지만 이 변동성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볼린저 밴드 바깥쪽으로 나아가서 변동성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세가 밴드 밖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재 변동성을 바깥쪽으로 돌파해 있다는 얘기는 돌파한다는 얘기는 시세가 밴드 밖으로 나가면서 고가를 형성하는 거죠. 고가가 밴드 밖에 있다는 소리죠. 고가는 밴드 밖에서 형성했는데 새로운 고가가 밴드 안에서 형성된다. 그럼 밴드를 뚫지 못하는 고가가 기존 고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건 뭡니까? 변동성 확대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다면 밴드 바깥에 있던 시세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다. 볼린저 밴드 기본 개념이죠. 아시죠? 그죠? 볼린저 밴드 시세 밖으로 나갔다가 밴드 안으로 진입하면 그 매도 시점입니다. 그건 교조적인 생각이죠. 이 개념에서 놓고 생각하면 시세가 밴드 밖에 나갔다가 시세가 밴드 밖으로 다시 나가면 그것은 강력한 추세 강화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의 변동성을 시세가 만약에 밴드 밖에서 형성되는 것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흑이라고 봅니다. 안았다, 시세를. 그러니까 우리 밴드 바깥쪽에서 팔을 2개를 딱 끊어서 안으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밴드를 뚫고 나가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만약에 시세를 밴드 바깥쪽에서 형성하는 것이 늘어나면 강력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밴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고점이 형성되면은 이제는 또 다시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제는 최소한 다시 밴드의 하락이다 하는 말은 틀렸겠지만 밴드의 수렴 과정을 이제는 거쳐야만 한다. 최소한 변동성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상승 기준으로 보면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횡보 하는 듯 하다가 또 고점 갱신하고 또 고점 갱신. 이럴 때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선물 지수가 또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뭐 100포인트를 돌파하고 또 뭐 선물 지수가 뭐 지난 52주 평균보다 뭐 코스피 200이 얼마 이상 올라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승은 실제로 시세는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이트까지 운영합니다. 이 사람이 볼린저 밴드, 이 플링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적합한 보조 지표는 RSI다. 이 사람들의 트레이딩은 그냥 볼린저 밴드 켜고 RSI 지표만 바라보고 투자를 합니다. RSI 지표 하나만 달랑 켜놓고 투자하는데 요즘은 최소한 가능하면 지표를 줄여서 사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유행의 이 틈이 됐죠. RSI는 이거예요. 시장이 이겼다 졌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그래서 RS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의 세기의 평균을 보통 우리가 한 50 정도로 보고 좌우로 한 40에서 60포인트 정도를 폭을 에너지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과열, 이쪽으로 침체라고 보지만 이 RSI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40에서 60포인트가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우리가 RSI 지표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봐서 안 되는 게 RSI는 과열이다, 침체다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가는 침체권에 접어들어야 극단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세의 가장 큰 분출은 모두가 과열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모두가 침체라고 생각되었을 때 흐를 찌르는 시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볼린저 밴드와 이놈을 매치해서 딱 바라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면 과열입니다. RSI가. 지지받고 RSI가 펠링을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돌파하는 순간은 볼린저 밴드 돌파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지표의 활용이라는 것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그대로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조지표 활용의 성공은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시세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적합하게 적용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잣대의 길이와 속도를 내가 조절하는 능력,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표를 탓하지 말고 자기를 탓해야 됩니다. 세 번째, MACD 활용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수렴해 있는 과정에서, 수축해 있는 과정에서 확산 시점이 어딜까?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시세의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렇게 오다가 윗밴드 맞고 아랫밴드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해 있는데, 이것이 혹시 확산의 출발은 아닐까? 확 내려가 버리면 시세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느냐 하면 MACD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뚫고 내려가는 힘이 강할까 안 강할까는 RSI로 확인하는 거죠. MACD는 설정값이 알파와 오메가고 이것의 그냥 모든 것이고 이게 바로 MACD의 신입니다. 그냥 설정값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MACD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설정값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건 우문입니다. 스타캐스틱이 이제 과열 침체의 지표인데 이것은 뭐냐면 스타캐스틱은 앞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는 지멋대로 움직이는 파동이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세는 변동성이라는 것이 안고 있고 수렴과 확산을 하고 그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의 방향성이 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성이 추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다 정리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에서 시세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투자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각도에서 선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과 그것을 위한 시골이사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 시골이사 고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